네, 안녕하세요. 루루 채널의 루루입니다. 오늘은 국내 장이 이제 오늘 휴장이다 보니까 좀 해외 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뭐 아직은 유럽이나 미국이 시작을 안 해서 우선은 그냥 선물 지수로 좀 보려고 하고요. 지금 중국하고 이제 일본 같은 경우 봐도 중국 지금 본장에서도 지금 오르고 있고 선물도 마땅히 오르고 있고요. 일본은 좀 빠지긴 했는데 선물로 보면은 좀 다시 막판에 좀 올라오면서 끝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나머지들도 그렇게 뭐 크게 빠지는 그런 그림은 없습니다. 아, 그러고 다우 같은 경우 미장도 그렇게 뭐 많이 빠지는 그런 거 아예 보이지가 않아요. 별로 그렇게. 뭐 독일, 프랑스 뭐 봐도 큰 변화 없는 것 같고 프랑스가 시작 안 했구나. 네. 우선은 오늘 월요일 장은 그럭저럭 큰 변동 없이 좀 끝날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뭐 당연히 미장이나 이런 애들은 유럽 쪽은 뭐 새벽에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지금 보여지는 거는 그 정도 보여집니다. 자, 그런데 국내에서 코로나 발발이 너무 심하게 되다 보니까 2차 확산이 안 되냐, 뭐 아니면은 지금 미국, 유럽, 아시아 코로나 재유행 이런 식으로 좀 뉴스 기사들이 좀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무래도 좀 이런 비슷한 뉴스들이 많다 보니까 뉴스를 좀 더 이제 그런 뉴스가 많아지면은 뭐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당연히 기자분들도 더 많은 클릭수를 원하기 위해서 뉴스의 제목들을 좀 더 자극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 그럼 이게 진짠지 아닌지 좀 봐야 될 텐데, 뭐 이제 15일 날 전 세계 역대 최대 신규 환자를 기록을 했다. 저도 이거 뉴스는 다른 데서 봤어요. 그래서 TV 매체로를 통해서도 봤는데 29만 4천 명을 기록했다고 했어요. 근데 월드오미터를 보게 되면은 3분봉 끄고 지금 29만 4천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여기서는. 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29만 4천이 한번 그 전에 가장 컸을 때가 뉴스에서 나오는 거는 29만 3천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4천이라고 하면서 이 앞전 거 내용 없이 지금 역대 최저치 갱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뭐 미국 사망자 17만 명. 원래 알고 있었던 내용이죠. 확진자 3천 명 넘은 거 알고 있었어요. 웬만한 것들. 여기 월드오미터에서 국가별로 보시면은 다 보여집니다. 어차피. 근데 지금 추이는 뭐 갑자기 그렇게 상승하는 그런 추이는 아직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지금 닫혀 있고 3일선으로 봐도 오히려 잠시 소강 상태가 보여지려고 해요. 국내 같은 경우에 좀 이제 이슈가 계속 커지는 거는 이제 두 자릿수에서 세 자릿수 늘어났다. 근데 그게 또 수도권이다. 그런 부분들이 있죠. 7일선으로 봐도 7일선은 뭐 거의 비슷하게 유지가 되네요, 그냥. 자,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세계적으로는 그렇게 큰 변화가 안 보인다 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국내는 이제 뭐 금요일날 지수도 많이 빠졌지만 나머지 다른 국가들은 뭐 그렇게 많이 빠지는 그런 그림은 없습니다. 자, 그러고 어제 날짜일 거예요. 이게 188명. 이게 오전 되면 이게 업데이트 되다 보니까 그 전이 279명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제 188명으로 지금 줄은 상태고요. 이게 월요일날 다시 늘 수도 있고 줄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 알 수가 없죠. 뭐 당연히 거리두기를 통해서 월요일 줄고 화요일 줄어서 뭐 100 초반대로 바뀌었다. 아니면 뭐 두 자릿수로 다시 내려갔다. 이러면은 좀 얘기가 많이 달라질 거예요, 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말 동안에 벌어지는 이고 월요일 날 또 오늘 휴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뉴스는 계속 재생산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더 많이 보이실 거예요, 뉴스가. 자,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이제 독감 시즌이죠. 독감 시즌이 이제 닥칠 텐데 미국 코로나 벌써 뭐 17만 명. 17만 명인 거는 사망자 17만 명인 거는 얼추 알았어요. 뭐 이제 제가 매번 얘기하잖아요. 이런 단위를 넘었을 때마다 뉴스 기사 나온다. 16만 명, 15만 명 계속 뉴스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크게 볼 내용들은 아니고 뭐 이런 전망들도 뭐 계속 꾸준히 나왔던 것들이고 예전에 코로나가 처음 발발됐을 때는 10,000명만 나와도 몇천 명만 사망을 해도 굉장히 이슈가 크게 다뤄지고 시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바로 왔어요. 근데 지금은
하도 오랫동안 이제 코로나 하다 보니까 거기에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200명대 얘기를 하잖아요. 뭐 더 늘 수도 있겠죠. 근데 타국가를 봤을 때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매일 나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한 4만 명씩 나오고 있고 매일. 자, 그런 상황에도 미국의 나스닥은 신고가를 달렸고, 또한 다우도 곧 있으면 이제 신고가를 갱신을 합니다. 이제 지금 이제 코로나가 리스크로 받아지기에는 이제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뭐 이거는 개인마다 편차가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국내 장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금까지 코로나가 이제 뭐 끝난 것처럼 생활을 하다가 코로나가 다시 좀 늘어나는, 그리고 뉴스가 이렇게 계속 나오다 보니까 좀 느껴지는 게 좀 다르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걸로 인한 타격이 뭐 길어봐야 일주일 안 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초기에는 이러한 백신, 삼상 이런 얘기가 거의 없었죠. 백신이 막 언제 만들어지냐, 뭐 얼마 굉장히 오래 있다가 만들어지냐,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아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가 다르냐? 백신, 치료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 나왔어요. 거의 다 나왔죠. 솔직히 뭐 내년 상반기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상반기 전에 계속 데이터가 나올 거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히려 코로나 관련주보다는 컨택트주들이 계속 꿈틀꿈틀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러시아 백신이 지난번에 나왔다고 했을 때도 컨택트주들이 올랐고, 그러고 코로나 관련주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 이후에는 실적 때문에 좀 하락한 부분들이 보여졌지만, 자, 러시아 백신 완성됐다고 했는데 하도 이제 말이 많다 보니까 이제 3차 임상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근데 뭐 이제 사실상 3차 임상인데 뭐냐면은 모스크바에 있는 3만 명, 모스크바에 거주하는 3만 명 대상으로 접종을 들어간다고 합니다. 얘네를 먼저 맞춰보고 그러고 놔버리겠다. 얘네를 대상으로 접종을 하는 거예요. 사실 임상이 아니고 접종인데 얘네를 먼저 뭐 그냥 임상시험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은 3차 임상시험이다. 집단 예방접종이라고 말을 하지만 3만 명 규모로 대규모 임상을 하는 게 3차 임상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가는 거고, 여기서 나오는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한번 뭐 성공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이미 생산을 뭐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접종하는 데까지 얼마 걸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접종을 시작했다 라고 하면은 뭐 3만 명 다 맞췄다 할 때마다 뉴스가 나올 거고, 그러면은 또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자, 그러면은 뭘 볼 수 있느냐, 종목 중에서 내일은 당연히 코로나 관련주 강세일 수밖에 없어요. 3일 내내 코로나 얘기만 들었거든요. 자, 노바백스 뭐 위탁 생산을 맡겼다, 여기도 맡겼고, SK 바이오한테, 그러니까 SK 사이언스 바이오예요. 바이오 갑자기 헷갈리네. SK 바이오사이언스네요. 그 SK 케미칼 아래 100% 주주로 있는 100% 자회사로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위탁 생산을 맡았죠. 거기에서 맡았지만 거기 외에도 또 맡을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삼성바이오나 이런 곳은 동물세포를 기반한 항체 의약품만 생산하고 있어서 코로나19 백신과는 이제 생산을 할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이나 이런 쪽은 이제 어렵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러면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국내에서. 여기 녹십자 같은 경우는 아직 위탁 생산 계획은 전혀 없지만 위탁 생산 기술도 있고, 제의가 들어온다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여기도 캐파가 되기 때문에 생산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기술도 있고. SK 바이오사이언스랑 동일하죠. 그리고 LG화학이 있을 거예요. 네, 여기 있네요. LG화학도 19 백신을 갖다가 위탁 생산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 기업 정도가 규모도 있고 생산 캐파가 우선 돼야 돼요. 왜냐면은 몇 억 도주씩 이렇게 찍어내려면은 캐파 안 되고 기술만 있다고 해가지고는 그게 좀 어렵고, 그렇다고 한순간에 공정을 갖다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요런 식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자, 국내에서는 이제 무조건 돈을 번다라고 얘기해요. 돈을 왜 버냐? 아시아의 생산 허브가 되길 바란다. 아시아에 굉장히 많은 나라들이 있죠. 그리고 후진국들도 동남아 쪽에 굉장히 많고, 그런데 그 인원들이 맞을 수 있는
생산을 갖다가 맡길 수 있는 곳이 이제 뭐 한국이다 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볼 수 있는 회사들이 어디냐, 위탁 생산으로는 우선 저는 요 정도만 보고 있어요. 우선은 잘 안 보이겠구나. 위탁 생산으로는 SK케미칼, 그러니까 SK바이오사이언스의 모회사죠. 그리고 SK케미칼의 모회사이자 지주회사인 SK디스커버리, 당연히 우선주들 당연히 낄 거고요. 그리고 위탁 생산 가능한 녹십자, 그리고 녹십자의 지주회사인 홀딩스, 요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뭐 얘도 우선주 있으니까 우선주 하나 낄 거고요, 분명히. 그 정도가 이제 위탁 생산으로 가능성을 갖다가 백신이 나왔다, 이제 3차 생산하고 뭐 대규모 임상을 갖다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위탁 계약을 계속 맺잖아요. 계약을 맺었을 때 가능성 있는 곳은 요 정도라고 봅니다. 우선 얘네 같은 경우에 웬만치 이제 캐파가 찼을 거예요. 만약에 전부 다 지금 받은 걸 생산하기로 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캐파들이 나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혈장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또 미국에서 이제 제가 혈장은 되게 좋게 봤었던 게 효과가 좀 있을 거라고 가장 보는 치료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혈장은 제가 다른 바이오는 잘 말씀을 안 드리고 혈장은 계속 말씀을 드렸고 해서, 미국에서는 코로나19 완치자 혈장으로 치료에 뭐 이제 징후를 보였다 이런 말이 있어요. 8월 15일날 나왔죠. 그래서 그러면은 혈장이 있어야지, 혈장이라는 게 있어야지 그 치료제를 만드는데 그게 구하기가 어려운데, 헌혈의 집에서 이제 코로나19 완치자 혈장을 채혈 가능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어제 이게 나왔을 거예요. 이거 오늘로 지금 나오는 것 같은데 어제 나온 것 같고, 이거는. 자, 그래서 녹십자는 24일부터 수도권과 강원도 헌혈의 집 21곳에서 다음 달 7일부터, 다음 달 7일은 언제야? 한 요즘 되겠네요. 이 정도. 1주, 2주, 3주 뒤에 이슈가 있겠고요. 당연히 뭐 그 전부터 이슈가 생기겠죠. 충청도와 전라도, 경상도 헌혈의 집 25곳에서 완치자 혈장을 채혈할 예정입니다 라고 돼 있죠. 지금까지는 혈장을 뭐 고대 안산병원, 대구 뭐 동산병원, 대구 경북대병원, 대구 파티마병원 4곳에서만 이루어졌대요. 근데 이렇게 헌혈의 집에서 여러 군데에서 전국적으로 이제 혈장을 갖다 채취를 한다면은 당연히 개발 속도가 아니고 치료제로 좀 쓸만한 게 좀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약속한 완치자들은 뭐 지금까지 약속하신 분들이 뭐 1182명이고 이 중에 872명이 채혈을 완료를 했죠. 뭐 한 명 채혈분으로 몇 명의 약이 만들어지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우선은 효과가 좀 있을 법한 치료제이고, 근데 그 혈장이 있어야지 이게 만들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어쨌든 얘네들 그 임상 있는데 여기 하니까 여기다. 그래서 혈장 치료제 임상 이상 시험을 갖다가 제출을 했고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자, 이게 승인이 나오면은 보통 이제 수등이 한번 또 나와요, 기본적으로. 근데 또 거기다가 코로나가 지금 뭐 재확산되는 분위기잖아요, 국내에서는. 그러면은 이 승인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뭐 언제 나올지 모르죠, 이거는. 근데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 점을 봤을 때는 뭐 이번 주에 나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장 관련주로 좀 더 줄였어요. 막 뭐 록십자, 랩세 이런 애들도 있는데 그냥 이제는 좀 강한 애들만 보는 게 나은 것 같아서 녹십자하고 시노펙스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혈장 치료는 뭐 그 이상 되게 많아요. 굳이 쭉 나열하자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요 정도만 보고, 얘 같은 경우는 혈장에 뭐 이거는 운이 좋다면이죠. 운이 좋다면은 위탁 생산, 뭐 이거는 가능성이니까 혈장 치료는 이제 임상 결과 나올 거다, 이 부분 보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황이 코로나가 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 자, 코로나가 오면은 코로나 관련주는 제가 어제 좀 더 세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좀 빨리 진행을 할 거예요. 관련된 게 너무 많아서. 우선 전면 백지야, 이것도 뉴스를 갖다가 굉장히 강하게 말을 했죠. 사실상 전면 아니에요. 온라인으로만 수업하는 곳이 759 학교고, 자, 이게 전면이라고 막 뉴스가 되게 많이 돌더라고요. 좀 강하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정말 정면인가. 그 교육부에 들어가셔가지고 보도자료 보시게 되면은 자료가 계속 꾸준히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교육 분야 후속 조치 지금 나오죠. 해가지고 여기서 다운 받으시고 보시면은 얘네 발표 자료가 뜨거든요. 어디 갔어? 뭐 내용은 되게 길어요. 간단해요. 자, 이게 진짜예요. 2단계 격상에 따라서 수도권 지역과 강화된 밀집도 최소한으로 하자. 그러니까 밀집도를 3분의 2로 이제 권장을 한다. 그리고 뭐 수도권 전환을 하고 이용 자제하고 뭐 전면이 아니었어요. 제가 아까 전에 대충 쭉 읽어봤는데. 그리고 2주 동안 서울 경기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해야 했다. 그래서 학교 내에서는 지금 2단계일 경우 등교 플러스 원격 수업을 같이 진행을 합니다. 강화된 밀집도를 최소화. 아까 말한 대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로 진행을 하는 거고 밀집도를. 고등학교는 3분의 2를 유지를 합니다. 나머지 애들이 그러면 원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밀집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학교가 그렇게 갑자기 넓어지는 건 아닐 텐데. 그리고 가장 큰 건 이거죠. 3단계가 됐을 때예요. 중요한 거는 3단계가 돼야지 원격 수업과 휴업을 진행합니다. 자, 근데 이제 뭐 전면이라고 저렇게 기사들이, 저것도 계속 기사들이 지금 굉장히 좀 세게 나오는데, 아무래도 비슷한 기사가 원체 많으니까 강하게 좀 어필을 해야지 조회수가 늘고 기자분들도 좀 올라가겠죠. 해서 지금 2단계 지역인 곳은 서울, 경기 지역과 동일하게 뭐 있는 이런 곳이고, 밀집도를 최소한으로 조치를 한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3분의 1, 고등학교 3분의 2로 가는 거고, 해서 9월 개학 후 2주간 뭐 밀집도를 여기까지 하도록 유지하도록 강력히 권고하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요. 뭐 그래서 몇 개 학교가 있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는 학교 현황이 나오죠.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원격으로 가는 곳은 성북, 강북, 용인, 양평, 부산 전체에서 숫자가 나옵니다. 유치원 300개 곳, 초등학교 7개. 아, 이거 부산이구나. 이렇게 더해보시면 되겠네요. 합을 안 줬어요, 얘네는.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내일 진행이 되는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기사만 보시진 마시고 자세하게 다 나와 있어요. 보면은. 그래서 요런 기사는 너무 강조돼서 나왔다. 아까 코로나 그런 것처럼 좀 너무 심하게 나왔죠. 자, 그래서 교육으로 좀 말씀드리는 거는 교육 내일 교육에 좀 강세가 있을 거는 같아요. 확실히 대장은 무조건 YBM 넷이에요. 웬만해서 얘가 계속 대장을 해왔었고, 아이스크림 에듀도 좀 가벼워요. 생각보다 아이스크림 에듀도 굉장히 가볍고, 이게 초등학교 교육 쪽이다 보니까 좀 가볍고, 얘는 좀 널뛰기가 심하고 왔다갔다. 얘가 그나마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을 봤을 때는 확실히 얘가 대장이다. 그 이외에도 어제 다른 종목들도 말씀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따라오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스크림 에듀는 제가 어제 안 본 것 같으니까, 아, 봤었구나 어제. 아이스크림 에듀 같은 경우에는 얼추 만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요거 넘어서려면은 뭐 넘어섰다가 윗꼬리 달고는 내려올 수 있겠죠. 근데 종가 기준으로는 만원을 쉽게 넘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여기서 좀 놀겠죠. 근데 뭐 코로나가 좀 갑자기 더 심해지고, 개학이, 그리고 유치원을 갖다가 뭐 전면을 갖다가 이제 다 막는다. 지금은 지역별로 지금 막고 있죠. 아까 봤듯이 부산하고 뭐 서울 일부하고 경기, 용인, 뭐 양평 이렇게. 그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이제 막 그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잘 갈 거예요. 근데 그거는 꾸준히 그 현황들 보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나 아니면은 YBM 넷도 대충 보면 얘도 만원 딱 보여요. 그냥 얘는 좀 강하다 보니까, 그리고 대장이다 보니까 만원을 내일 바로 넘길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얘는
근데 종가는 10,000원 아래일 가능성이 전 좀 높다고 봐요. 점상 갈 정도의 그 정도 이슈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고 얘네만 뭐냐, 뭐 비대면 결제 조금 있기는 해요. 근데 뭐 얘네는 실적을 봤을 때 얘가 대장인데 숫자로 보면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이 크죠. 그 온라인 결제나 비대면 결제에서 홍보 마케팅 이런 걸로 경쟁이 프로모션이 좀 세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고, 새로운 지금 페이 어플 쪽에도 좀 이제 돈을 많이 쓰다 보니 아무래도 실적으로 봤을 땐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는 시총이 크다고 보죠. 근데 미래의 가능성을 봤을 때는 나쁘진 않은데 얘네들도 좀 볼만하긴 해요. 근데 뭐 그렇게 크게 갈 거라고 보진 않고, 사실상 온라인 이거 다음에는 바로 재택근무가 바로 보여요. 이미 재택근무를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늘기 시작했고, 바로 주말 중에 재택근무로 전환시킨 회사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여기저기서 발발되다 보면은 이 회사 저 회사 뭐 3일, 일주일 이런 식으로, 아니면은 전 직원의 반, 아니면은 일주일에 이틀 출근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계속 재택근무가 나올 거예요. 알서는 꾸준히 잘 왔고, 얘는 한번 고개를 제대로 들었죠. 종가 기준으로는 지금 최고가예요. 종가 기준 최고가를 이미 찍었고, 금요일날 요거 뭐 한 번씩 계속 찔러 봤었는데 요 정도는 뭐 그냥 가볍게 넘을 거예요. 내일 뭐 깔끔하게 크게 양봉 하나 세우지 않을까. 얘네는 뭐 테마도 있지만 수급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얘네가 뭐 수급 그냥 그럭저럭인데 주고받고인데, 오히려 이런 이슈가 있으면은 개미가 받을지 누가 받을지 몰라도 어쨌든 요거는 넘었을 것 같다. 딱히 재료가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게. 자, 그러면은 코로나가 발발이 되는데 진단키트나 뭐 알코올이나 마스크 얘네들은 안 오르냐 라고 얘기를 하실 텐데, 얘네는 아쉽게도 한두 명이 아니죠. 지금 PCL도 실적으로 이렇게 뭉개진 것 같고, 시젠 실적으로, 그 다음에 어디 갔어? 수젠텍. 그러니까 실적이 잘 안 나왔다는 게 아니에요. 잘 나왔는데 기대감에 비해서 좀 적게 나왔다는 거예요. 거기에 실망 매물들이 나왔던 거고, 뭐 알콜 같은 경우에도 기대감이 있었지만 실망 매물이 나왔던 거고. 자, 그러면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저는 할 수가 있다고 봐요. 내일 장은 분명히, 솔직히 여기 있는 애들은 웬만해서 전부 다 빨강색일 거예요. 뭐 CJ는 뭐 20만원을 내려갔다가 올라갈 수는 있는데, 지금 공매도도 없고 개미들의 유동성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솔직히 바로 잡아 올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요. 여기다 바로 붙여가지고 빨강 색깔. 자, 그러면 얘네들이 바로 여기까지 가느냐? 저는 그건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왜? 지금 2분기 실적을 낸지 얼마 안 됐어요. 시기적으로 3분기 실적까지 이제 3개월 남았죠. 3개월이면은 백신이 나올지 뭐가 나올지, 치료제가 얼만큼 발전이 돼가지고 혈장 치료제가 완전히 지금 막 사용이 될지, 아니면 어떤 치료제가 더 나올지 몰라요. 그리고 코로나가 뭐 거리두기가 잘 돼가지고 뭐 미국이 지금 한 3만 명인가 4만 명대로 줄었잖아요. 한때 5만 6만인가 막 찍었었다가, 만약에 이거 더 줄어들면은 좀 얘기가 달라지죠. 시장 얘기는. 해서 그때까지 뭐 말도 안 되게 간다, 뭐 3분기 실적이 좋다. 3분기 실적이 좋다고 해도 3분기 실적이 나오는 그 시점인 11월 정도 되겠죠. 지금이 8월, 11월 되겠네요. 이 11월 때 백신을 만약에 맞고 있다, 그러면 실적이 좋아도 어차피 이건 미래가치기 때문에 좀 다르게 봅니다. 근데 어차피 시즌이 움직여야 솔직히 말로 나머지들이 움직일 거예요. 오상제일은 좀 튄 거 보니까 얘네 같은 경우에는 장 끝나고 실적이 나왔는데 좀 부합되는 실적이 나온 것 같아요. 장중에는 이제 전체적인 키트는 다 실적이 구라였구나 라는 그걸로 보여졌다가 너는 아니네 하고 이렇게 올라가지 않았을까 봅니다. 제가 이거 뉴스는 안 찾아봤거든요. 자, 그리고 알콜 얘네들도
지금 하락은 충분히 했어요. 충분히 했는데 여기서 이제 3분기 기대감을 가져가야 하는데 솔직히 실적으로 한번 대여봤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기회는 안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선은 다행인 거는 이제 국내에서 좀 발발이 있다 보니까 올라가겠죠. 한 번은. 저는 여긴 못 들을 것 같고 18,000원은 좀 힘들어 보이고, 뭐 재료가 점점 커지면 모를까 그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이게 어제 말씀드릴 때 17,800원 됐을 거예요. 그 정도 선이면은 적당하게 나오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스크주들은 원체 안 움직여 왔어요. 지금까지 뭐 거의 예전에 이렇게 닭꼭지 갔다가, 뭐 레몬은 뭐 다른 재료도 있지만 KM 마스크 대장이죠. KM은 거의 뭐 여기서 계속 놀아요. 보면은 대충 바닥 안 깨고, 여기서 며칠이야 지금 5월 6월 되기 전에 한번 찍고 한 달, 두 달 계속 지루하게 여기서 놀고 있어요. 이러면은 한 번 정도 거래량 붙어서 튀길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만약에 이런 종목들이 자, 누구냐 보자. 진단키트가 그렇게까지 크게 갭을 뜨진 않을 것 같은데, 얘네 말고 갭 뜰만한 애들이 알서포드 그리고 교육. 만약에 얘네가 안 올랐다는 이유로 얘네들 이 정도 세 개가 갭이 떠버린다. 갭이 좀 심하게 뜨면은 솔직히 이건 아니라고 봐요. 심하게 뜨면은 어떤 식으로 되냐면은 그냥 위에 요런 식으로 시작해서 요런 식으로 시가 17% 막 시작해가지고 잠시 찍고 바닥 4%까지 막 내려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면은 물려있던 자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은 이번이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하고 다 나오는 거예요. 막 갭 떠가지고 시작하면은. 근데 여기서 산 분들이 코로나가 더 진행이 막 더 커지고 막 말도 안 될 정도로 막 이슈가 되고 막 전부 다 이제 집에서 못 나갈 정도가 되고 마스크 대란이 다시 일어나고 그러면 당연히 괜찮죠. 여기서 사든 저 위에서 사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고로 좀 갭 많이 뜨는 거는 좀 피하시는 게 낫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이 원격 의료 관련주들이 잠잠했어요. 정부에서도 딱히 이슈가 없었어요. 세게 좀 어필할 만한. 의사들 막 파업하고 그러니까. 근데 지금이다 싶어서 이제 뉴스가 나올 거라고 제가 예측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자, 의료법을 갖다가 개정을 해야 돼요. 무조건. 의료법 개정 없이는 사실상 비대면 진료가 안 돼요. 근데 의료법을 개정한다고 합니다. 뭐 이제 그분들이 파업을 해도 그냥 진행하겠다는 거죠. 이쪽에서는. 자, 보시면은 정부와 여당이 경제단체로부터 법 제도 개선 과정을 접수받기로 한 가운데 의료법 개정이 1순위 건의안으로 거론되었다. 왜? 지금이 기회죠. 코로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면은 무슨 소리냐, 니들이 파업을 하는 건 말이 안 된다, 비대면 진료 가야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진행하는 거예요. 이때다 싶은 거죠. 해서 비대면 진료 굉장히 많이 내려와 있어요. 지금 8월달에 뭐 먼저 시작한다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서 차트 죽었어요. 거의 이거는 겨우 살아 있었나? 거의 죽었구나. 이건 뭐 여기까지는 안 죽어도 정말 만원까지 올까 싶을 정도까지 내려왔죠. 굉장히 많이 내려왔고 얘네들은 대충 봐도 겨우 좀 깨진 상태. 이거 좀 살려갔었으면 좋은데 내일 얘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대체적으로 개인들이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예전에 한번 겪어봤잖아요. 코로나 하면 그냥 진단키트밖에 생각을 안 해요. 대부분. 그 다음에 조금 더 생각하잖아요. 코로나 하면 손소독제예요. 그 다음 생각하면. 그 다음 마스크예요. 대부분 생각하는 게. 좀 더 생각하시는 분들이 뭐 이제 음악병동 아니면은 그거 있어요. 또 그 방호복 그리고 또 뭐 있더라. 하여튼 그런 쪽까지 더 연결을 해서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 더 연결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게 비대면 결제, 그 다음에 재택근무, 뭐 요 정도는 좀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온라인 교육, 뉴스에 좀 나오니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요거 되게 조용하더라고요. 뉴스 저거 한 건밖에 안 보이고. 조용히 만약에 의료법 개정하면은 이거 정말 튀겨집니다. 이거는 되게 오래 기다렸죠. 대부분 사람들이 의료법 개정 하면서 계속 그것만 기다려 온 거예요. 근데 8월에 좀 밀어붙이면서 조기 시행했더니만 파업, 그래서 파업한다니까 정부에서 딱히 뭔가 내놓지 않으니까 실망 매물로 많이 나왔죠. 하지만 뭐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죽은 것도 아니니까 굉장히 좋은 조정이다. 이렇게 슈팅하면은 이번에는 예전에 있었던 요 박스권 돌파해서 나갈 수 있다고 전 봅니다. 개정된다면이죠. 그리고 개정된다는 이슈만 있어도 이렇게 쟤는 되게 잘 움직여요. 매동만 한번 보고 할게요. 얘는 개인 샀는데 뭐 외국인 뭐 들락날락 하는데 수급 이제 들어올 때 됐네요. 얘네도. 해서 좀 보시다가 의료법을 통해서 뭘 하냐, 원격 의료를 의료법 제34조를 통해 의료인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가지고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 지시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예요. 뭐냐면은 의사가 인터넷을 통해서 전화를 통하든 의사한테 그렇게 치료를 해주세요 하면은 이 의사가 환자를 갖다 치료하는, 요거는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의사가 의사를 통해서 의사가 결국 환자를 한다. 요건데요. 근데 그냥 의료인이 원거리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게 뭔 소리냐. 또 의사가 환자를 갖다가 직접 치료가 아니에요. 거리가 머니까 전화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인터넷, 화상 이런 걸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법 개정을.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이제 개정한다고 하는데 개정이 될지 안 될지 모르죠. 까봐야 되는 건데 솔직히 지금 민주당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솔직히 안 될 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바로 그냥 땅땅땅 때리면 되는 거여서. 그래서 얘도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봤었어요. 예전부터. 근데 이제 드디어 굉장히 오래 기다렸죠. 이분들 5월부터. 그래서 얘는 뭐 기회가 준다면은 얘는 되게 좋은 종목 같고 얘도. 자, 그러면 이제 코로나는 요맘쯤으로 마치고 코로나는 어제 영상도 있어가지고 그냥 가볍게 생각나는 것만 말씀드렸어요. 자, 대충 맞췄고 뭐가 있었더라. 그러면 이제 미중을 봤는데 그렇게 큰 이슈는 없어요. 뭐 틱톡 90일 내로 팔아라 원래 있었던 내용이죠. 자, 그거 있었죠. 텐센트는 있었는데 알리바바 없었어요. 자, 이제 알리바바도 미국 내 검토를 갖다가 금지를 갖다 검토하겠다. 계속 IT 기업만 때립니다. 다른 기업 안 때려요. 지금 그냥 IT, 네트워크 얘네들만 지금 계속 때려요. 그래서 여기까지 규제를 하겠다. 뭐 이 정도 나오고. 자, 이게 조금 다르죠. 미국과 대만이 손을 많이 깊숙이 잡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보건장관이 오면서 이제 중국이 경고를 계속 해왔지만 미국에 보건장관도 왔고 대만이 미국 전투기 66대를 계약을 했어요. 그러니까 미국 옆에 이제 대만이 낀 거고 이렇게 중국하고 싸우는 거죠. 중국은 당연히 대만 안 입고 와요. 이러면은. 그러고 그래서 중국이 대만 상륙작전 훈련을 했습니다. 중국은 이제 겁주는 거죠. 대만한테. 대만 전역이 전쟁터가 될 것이다. 이건 되게 많이 들어본 얘기예요. 저 위에 있는 김정은도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남북을 갖다가 뭐 불나라로 만든다는 등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겁을 줘요. 자, 그리고 그 홍콩 부대 군함 남중국해에서 포월에 실사격을 해와요.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싸운 거 아니고 그냥 물가에다가 이러고 물에다가 계속 미사일 던지는 거예요. 그냥 겁주는 거죠. 이것도. 그러자 미국은 중국에 실탄 훈련에 맞서가지고 7차례 정찰기를 보내요. 그냥 뭐 이게 정찰기 왔다 갔다 한 그런 그림이겠죠? 쓱 왔다가 요정도 그냥 있어요. 원래 정찰기 얘기도 좀 있었고 실탄 훈련도 얘기가 사실 좀 있었어요. 좀 없었던 내용은 대만의 전투기 사관법? 요건 조금 새롭고
알리바바 조금 새롭고, 고로 다시 말하면은 미중 이슈가 굉장히 센 게 새롭게 나온 건 없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볼 건 유니온, T플렉스 이런 3개 보는데 뭐 많이 무너졌죠? 아니, 많이 안 무너졌죠. 얘네 살아 올라오고 있었는데 관세 얘기가 안 나오네. 이번 주 원래 관세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건데. 볼게요. 제가 못 찾은 건지. 한국산에다가 왜 이걸 때리는 거야 도대체? 브라질. 이게 1차 그 만남이 있을 텐데 제가 그걸 생각을 안 했었네요. 이게 13일인가 13일인가 15일인가 그래서 했었는데, 뭐 미국 중국 기업 제재로 무역 협정 이행 어려워. 이건가 본데 13일. 자, 1단계 협정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제재를 풀어 중국이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원활히 구입할 수 있는 환경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좀 기은 것 같은데요.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해 제한적이고 차별적인 조치를 중단하고, 이거를 위해 환경을, 그러니까 이거예요. 너네 거 많이 사줄 테니까 이런 환경을 조성해달라. 어떤 환경? 그만 때려라. 좋게 좋게 가자. 니네 거 사줄게. 이런 것 같은데. 자, 그럼 미국이 뭐라 말했나 봐야죠. 했었고, 관세 연장을 중단을 해보도록 했었다. 이거 예전에 했었던 거고, 당근적으로 폐기를 하게 했고, 중국이 내년 말까지 2천억 달러치의 미국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기로 한 1월에 이렇게 무역 합의를 했죠. 그러면은 하반기에 남은 거 1,300억 달러치를 구매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구매 못한 이유는 너네가 우리를 너무 많이 때리고 괴롭혀가지고 못 구매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여기 있네요. 그 얘기. 중국 기업 제재, 뭐 홍콩 문제, 이런 사안들이 이런 걸 무려 미중 갈등을 빚었고, 무역 협력에 지지부진하는 상황에서 크게 싸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과 중국 협상가들은 앞으로 수일 내 무역 협정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만약에 미국이 그만 때리면은 재미없게 끝날 수도 있겠어요. 해서 얘네들이 오를 만한 특별한 이슈가 없기는 해요. 미중 그 내용에서도 중국이 환경만 만들어주면 다 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얘기니까 지금 약간 얘네도 재미가 없어지네요. 자, 그러면은 미중은 우선 접고 다 코로나로 가겠네요. 이러면은. 자, 그러고 지수가 하락한다거나 좀 뭔가 지수가 하락할 것 같다는 느낌이 막 들잖아요. 지금 뉴스를 봤을 때는 일반 개미들은 대부분 그렇게 느끼죠. 자, 그러면은 대부분 이럴 때는 우선주나 정치 테마 아니면은 그냥 잡주 이런 애들이 막 튀어나갑니다. 이제 그러면서 그쪽이 왜 가지 하면서 그냥 다 같이 올라타요. 그냥. 자, 근데 정치 테마는 통합당이 민주당을, 거기에 대통령 지지율도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얼추 2% 차이 나네요. 8월 2주차 집계한 거예요. 이게 더 늘어났나 그럴 텐데 이렇게 차이가 안 났었는데. 네, 어쨌든 통합당이 늘었다는 거는 누굴 보느냐. 서현 어디 갔어요? 서현 덕성 이 정도 보면 되는데 많이 올라갔네. 서현이 또 갱신을 했죠. 신고가 갱신을 하고, 뭐 고가로는 거의 13,000원대까지도 13,000원 넘었네요. 그래서 갔었고, 뭐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민주당하고 통합당인데, 통합당이 바닥에 있다가 이렇게 올라왔고, 통합당 주자 1위가 윤 총장이고, 윤 총장이면은 아무래도 당연히 서현, 덕성 이 정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지수가 만약에 빠진다면 정치 테마에 좀 더 돈이 쏠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화요일이잖아요. 새로운 지지율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뭐 아무 때나 요즘은 이제 시도 때도 없이 나오니까 솔직히 가늠이 안 돼요. 보통 막 월화 안에 나오고만 이랬었는데. 자, 그리고 민주당 바뀌었죠. 지난주에 이낙연 하고 이재명이 지금 1위 먹었어요. 지금
1위를 먹고 갑자기 우세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문 대통령하고 같이 지지율이 좀 빠지는 이낙연하고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 두 가지만 보면 될 것 같은데, 서현 덕성 그리고 에이텍 TN 뭐 동신건설도 있고 뭐 좀 더 막 찾으면은 되게 많아요. 막 올해도 전공부터 해가지고 있어요. 되게 종류들 되게 많은데, 우선은 대장주가 돼야 되니까 거래대금인데, 에이텍 TN이 되게 잘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은 에이텍이 더 많았죠. 또 희한하게도. 그리고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지금 대장을 왔다 갔다 하면서 같이 펌핑해서 올라가는, 이렇게 주고받는 그런 그림이에요. 얘는 조금 잘 못 따라가죠. 요즘 그냥 서현밖에 없어 보이고, 서현 옆에 뭐 서현이와 그리고 서현 이름 긴 거 하나 있는데 메탈인가? 서현 탑메탈. 네. 아니야 미안해. 이거다. 네. 그래서 서현 탑메탈 요 정도 3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걔네들 같이 잘 가더라고요. 서현이와도 한번 올라왔고, 얘가 그걸 거예요. 얘가 단일가 할 거예요. 안 풀렸지?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닌데, 최근 갑자기 많이 올라왔죠. 그렇게 많이 올라온 것도 아닌데 진짜. 이게 그러게 그렇게 많이 올라온 거 아닌데 왜 그렇지? 어쨌든 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수가 좀 처음에 장 시작하자마자 코로나 관련주에 돈이 확 쏠렸다가 거기서 나오는 분들이 있다 보면 음봉이 시작되면은, 그러면은 돈은 또 다른 섹터로 또 가겠죠. 그 다음 섹터는 제가 보는 거는 정치 쪽으로 좀 돈이 오지 않을까 다시. 그 다음에는 보통 마무리는 이제 좀 그림이 보이는 막 SK 붙은 그런 애들, 좀 큰 애들 있잖아요. 좀 덩어리 큰 애들, 그런 애들이 마무리로 종료를 시키지 않을까. 내일장은 그냥 그 정도 추측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딱히 종목은 설명 안 드릴 거예요.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얘기를 드리려고. 자, 미국에 대선 이제 하잖아요. 얼마 안 남았어요. 선거일이 11월 3일인데 정말 얼마 안 남았죠. 8월 17일부터 20일 민주당 전당대회, 그리고 공화당 이형 이제 공화당 전당대회 하고, 첫 토론하고, 부통령 후보 토론하고, 2차 토론, 3차 토론 하고 선거 바로 합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 되면 좋겠냐 막 그런 게 있죠. 이제는 지금은 트럼프도 이제 중국 이런 데 막 신경 쓰기 힘들어요. 북한 신경 쓰고 그냥 말로 그냥 몇 마디 던질 수는 있어도 솔직히 정신 없죠. 근데 트럼프가 점점 이제 많이 따라 잡혀가지고 이제 넘어선 것들도 되게 많은 걸로 알아요. 그래서 바이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어요. 아무래도 트럼프가 이제 코로나 대응이나 이런 걸 좀 잘 못했다라는 그런 평도 있고, 뭐 경제적으로는 그래도 잘 버텨오긴 한 것 같은데, 뭐 자기네는 나라만 잘 살자고 했으니까 뭐 그쪽 국민들은 좋아하겠지만, 어쨌든 바이든이 좀 갑자기 잘 올라오는 모습. 그럼 바이든은 뭐냐, 지금 국내에서도 봤던 게 1위를 보지 않았죠. 기존에 있던 사람은 잘 보지 않아요. 2위가 그리고 3위가 쳐 올라올 때 요게 재밌는 거죠. 그랬을 땐 얘네들이 핫해요. 정말. 저는 미국에서는 걔를 바이든으로 보고 있고, 지금 바이든이 넘어섰을 거예요. 저는 걔가 원하는 거는 대부분 청정에너지예요. 뭐 풍력 그리고 막 태양열 이런 거 있죠. 얘네 두 달 전인가 3달 전에 했었던 한국판 그린 뉴딜 막 이런 거 있네. 그린 뉴딜 그리고 뭐 뉴딜 막 계속 했잖아요. 걔네들 종류는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서 이거를 설명드리기에는 아예 따로 영상을 하루 날 잡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거는 종목 없이 말씀드리는 거고, 이걸 왜 말씀드리냐, 일정이 점점 다가오고 바이든이 점점 강세를 보인다면은 약간 이런 쪽에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따로 영상은 제작을 할 거고요.
아직 일정이 많이 남았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자, 바이든 뭐 기후변화 대책 공약 뭐 이런 거예요. 그냥 친환경, 약간 친환경이 되게 세요. 테슬라 수혜, 그러니까 뭐 2차 전지, 수소 뭐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풍력부터 되게 많죠. 막 그런 애들. 어쨌든 얘가 된다면 그런 쪽이 힘을 굉장히 많이 입을 거다. 또한 거기에 우리나라도 뉴딜이라는 돈을 쏟아붓기로 했다. 자, 이건 종목 없이 넘어가고. 자, 그리고 반일은 그 광복절이 있으면서 좀 뭔가 말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보면은 말이 별로였어요. 대화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고, 일본에서도 그 문 대통령이 이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해석을 한 거는, 문 대통령의 연설은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이 일본 기업에게 실제로 피해가 미치기 전에 한일 정부 간 협상을 하고 싶다는 뜻. 자, 이러면은 협상하면 안 되잖아요. 사실상 반일 테마들은 협상을 안 했을 때 좋은 거지. 자, 얘네 이제 솔직히 말할게요. 그냥 이제 나가리예요. 거의 매번 죽었다 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나가리라 보죠. 자, 뭐 차트도 예전부터 나가리라고 했었어요. 거의 뭐 죽었었죠 이미. 마지막까지 해가지고 겨우 버티는 일 했었는데 결국은 잘은 못 봤었는데 나가리 됐네요. 자, 본람이 나가리고, 신성통상도 역시나 요즘 버티나 했는데 계속 매달려 있다가 결국은 나가리 됐죠. 그래서 이제는 더 안 보시는 게 낫지 않나. 뭐 연말 돼가지고 자산 매각 관련 이슈가 터지면 모를까. 근데 그냥 그대로 가지 않고 연말 전에, 매각 전에 대화를 풀자. 갑자기 리스크가 생긴 거죠. 이거는 반일 테마한테는 리스크죠. 그게 대화로 풀자는 건. 자, 고로 별로 이제는 설명을 안 하는 쪽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반일은. 자, 그러면은 다음 거. 장마 끝났죠. 그럼 장마 테마들 또 끝난 거예요. 폭염이에요. 폭염. 뭐 이슈는 나올 수가 있어요. 장마 이제 거의 다 끝났고, 지금 한번 살아 올리긴 했는데, 솔직히 경농, 조비 이런 애들이 북한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북한에 근데 그거 돈 백억 보낸다고 해가지고 돈 백억 중에서 그거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것 때문에 이게 이렇게 갈 수가 없고, 결국은 장마 때문에 농산물들의 가격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올랐다고 계속 보고 있고, 뭐 경농, 조비, 현대사료 대체로 한번 주고 끝났죠. 거의. 뭐 사료 같은 거는 천천히, 이평 안 깨잖아요. 이런 데서 좀씩 주워서 가져갈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지루해서 그렇죠. 굉장히 오래 가져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끝나면은 뭐 굳이 한번 튄다면 이런 애들 이미 죽었네요. 얘도. 그래도 살아있네. 완전 죽진 않았네요. 얘도. 자리도 괜찮고 나쁘지도 않아 보이고, 한번 주면은 좀 갈 수도 있겠어요. 막 폭염 오면은 언제나 또 이거 말고도 에어컨 관련 아니면은 뭐 하이마트 이런 것들 되게 많아요. 그런 애들 막 움직이는데 이런 것들도 볼 수 있고, 이제는 폭염으로 좀 눈을 돌려야 되지 않나. 장마 테마는 끝났다. 그게 있었구나. 네, 똑같아요. 보면은 장마가 끝나면은 같이 끝납니다. 장마가 끝날 것 같으면은 이때가 거의 마지막 태풍인가 이랬을 거예요. 이때가 태풍이었었나? 아닌데, 태풍이 좀 더 전에 왔었는데, 어쨌든 그 장미라는 태풍이 올 때 그게 전 마지막 슈팅이었다고 봅니다. 뭐 장마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장마는 계속되는 게 아니다. 뭐 적당히 보고 나와야 된다. 그거는. 해서 잘 나왔었길 빌고, 행정수도 이전. 장마 때문에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 진행을 못했죠. 딜레이를 했었고. 근데 민주당의 지지율이 빠지면 빠질수록 요런 거 더 적극 추진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요. 저는 당대표 임기 내에서 개헌을 완수를 하고 행정수도를 이전하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뉴스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다시 못 빚은다. 비와서 못했죠 잠깐. 당내 TF, 국민토론회, 그리고 현장실사 등 여론전에 대해서 이제 재시동을 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9월 정기국회 특별법, 뭐 세종의사다 투트랙 전략, 지금 뭐 계속 얘기가 나오죠. 이제 언제야? 8월 29일 이건가 본데요.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8월 29일 전당대회도 웹사이트 깔 강령을 개정하는 데 대해서 핵심 그러네요. 29일 좀 먼데. 근데 그 전부터 대화를 하고 그 논의하고 그런 게 계속 나올 거예요. 저는. 여기 있네. 전국 순회 토론을 27일 서울 개최를 시작으로 이달 안에 재개. 27일이네요. 그럼 29일 날 맞겠네. 27일부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여기 시작하는 그 주니까 한 요쯤 되면은 좀 이슈가 살아나지 않을까. 요즘 더 빨리 들어가시는 분들도 좀 있긴 한데, 얘네들 종목 뭐 그거 있잖아. 유라테크랑 걔네들 어디 갔어? 있네. 계룡건설. 이거 잘 안 보이신다고 하시던데. 계룡건설, 그리고 성신양해, 프롬파스트, 영보화학, 대주산업, 오스템, 신신제약, 성신양해, 유라테크 이런 애들 없네. 여기 제가 안 빼놨나봐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있고, 얘네들이 뭐냐면은 세종시 관련해가지고 그 옆에 땅을 가지고 있다거나 본사를 가지고 있다거나 부지를 가지고 있다거나 뭐 그런 거죠. 근데 얼만큼 세종시와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대장을 먹을 수도 있다고 봐요. 그리고 그 부지가 얼마나 크냐, 뭐 요만해 가지고 진짜 요만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거는 필요가 없어요.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카가 나와서 이제 대장이 나와야 되는데, 솔직히 대장이 잘 안 나오고 있죠 여기는. 그래서 꾸준히 전반적으로 다 같이 지켜볼만 하다고 봅니다. 자, 계룡건설 볼까 한번. 어휴, 얘는 뭐 한번 제대로 살렸다가 어쨌든 한번 뛰어넘었네요. 넘기는 한번 뛰어넘었었고, 이 안에서 놀던 애가 한번 돌파를 해서 안착까지 했어요. 왜 이렇게 무너졌을까? 어쨌든 이렇게 무너져서 다시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몇 가지 기사만 던져주면은 얘네들은 바로 날려가려고 쉴 때도 계속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이러고 갔죠. 한번 갈만한 애들이라고 봅니다 얘네들도. 근데 이 중에 대장이 누군지 지금 몰라서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는 천천히 이슈가 좀 더 커질 거다, 재료가 될 거다. 왜? 보시면 보시겠지만 잘 봐요. 장마 테마 끝났죠. 말이 폭염 테마지, 폭염도 얼마 안 가고 그냥 끝날 거죠. 일본 끝났죠. 뭐 바이든 이거는 한 몇 달 뒤부터 이제 한 달, 두 달 안에 이제 조금씩 이슈가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재료인 거고. 자, 정치 테마 한 번씩 다 펌핑 됐죠. 그러고 여기서 이제 크게 변동이 되려면은 뭔가 지지율을 뒤바꾸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돼요. 이 갭을 갖다 벌리든지, 이재명과 이낙연의 갭을 벌리든지, 아니면 윤 총장이 이낙연 지지율을 넘어서든지, 뭐 그런 뒤바뀜이 있으면은 또 여기가 굉장히 불이 붙겠죠. 근데 여기는 계속 불 붙을 거예요. 정치 테마는 이제. 근데 천천히 갈 것도 같고, 뭐 워낙 요즘 공매도가 없어서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정말. 그리고 미중도 뭐 그렇게 큰 관세 이슈가 나올 줄 알았는데 관세 이슈 없죠. 너희가 우리만 괴롭히지 않으면 너희 거 다 사줄게 라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뭐 딱히 뭐가 없어요. 그러면 뭐냐, 가장 근접해 있는 애는 보니까 얘인 것 같아요. 솔직히 행정수도 지금 지지율도 그렇고 그림을 갖다가 다시 그리려면 이런 쪽으로 좀 돌려야 되겠죠 눈을. 이건 아까 찾아본 거고, 이게 아까 미중 그거 말씀드린 거. 네, 해서 오늘은 우선 이 정도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제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은 위탁 생산 가능성이 있는 곳들은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녹십자, LG화학 요 정도 3개 캐파 있는 곳들 보고 있고, 혈장 치료제 임상이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이상이 승인을 받아야 돼요. 신청을 했고 승인이 나온다면은 슈팅은 나오겠죠. 근데 그게 요즘은 재료 참 그렇더라고요. 어떤 데는 재료 소멸로 받아들여서 바로 죽여버리는데, 반대로 그냥 살리고 계속 가는 애들이 워낙 있다 보니까
딱히 말씀 못 드리겠어. 어쨌든 한번 슈팅은 무조건 온다 얘네는. 그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다음 주 안에 나올 것 같아요. 진단키트. 얘네들은 좀 아쉽지만 실적도 잘 나왔지만 좀 안타깝게도 실적 기대감에 대해서 전부 다 부합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그림을 좀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너무 컸던 거죠, 전부 다들. 그러다 보니 그런 실망감에 매물이 나왔고, 다행인 거는 이번에 국내 코로나 발발로 조금은 이슈를 주목받을 수 있어요. 어쩌면은 주목받아서 갭 뜨는 그 자리가 기회일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국내에서 코로나가 10,000명, 20,000명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몇천 명 지금 검사를 갖다가 이런 애들 다 나눠서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돈이 얼마가 되는지 대충 계산이 되실 거예요. 자, 이슈는 될 때 주가가 오르겠죠, 당연히. 저는 그 기회라고 봅니다. 얘도 그렇고 실적 때문에 그렇게 좀 됐지만 이번 기회에 좀 탈출하는 게 낫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얘는 되게 재미가 없어요. 대란이 일어나야지 좀 크게 움직이는 애들이고, 마스크 하는 업체들도 여기저기 생산시설 늘리고 너무 많아져가지고 월 1억 장씩 만들고 막 이래버리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도 볼만한 건 KM이다. 안 무너뜨리고 잘 가고 있고, 웰크론? 얘네도 마스크론 유명해요. 차트는 안 봤는데. 레몬은 뭐 다른 거 하나 껴있는데 뭐 신규 상장 업체여가지고,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얘는 이런 애들이 튈 때 또 잘 튀어요. 레몬 같은 애들은. 그리고 재택근무는 바로 주말에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고, 재택근무 얘기만 나오면 바로 올라가죠. 뭐 실적도 그럭저럭 따라오는 것 같고, 얘네들도 실적은 잘 따라왔어요. 근데 비대면 결제는 어차피 미래에서 지향할 사업이고, 그리고 근데 좀 느리다, 무겁다, 되게 재미도 없을 거예요. 이런 거는 수급 주다 보니까 원체 수급 떨어지면은 그냥 지수 빠질 때 같이 빠지기도 해요. 얘는 코로나 같이 올라가는데 혼자 빠지기도 하고. 그러고 얘가 좀 이제 내일 주목을 받겠죠. 굉장히. YBM 내 메가MD, 아이스크림 에듀, 이 셋은 거의 대장처럼 다 같이 달릴 거예요. 분명히. 그 뒤에 따라오는 데가 뭐 청담 러닝부터 해가지고 몇 개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갭 많이 뜨면은 조금 조심해서, 왜냐면은 뭐 코로나가 오늘 날짜까지 188명인가 187명 봤잖아요.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더 봐야죠.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전 세계 증시는 상승하고 있다.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국내 코로나 200명 나왔다고 해가지고 증시가 갑자기 대폭락이 온다?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세계가 계속 사람이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그 상황에서 지금 나스닥과 다우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유럽도 그럴 거예요. 유럽도 지금 유럽을 제가 본 적이 없어. 독일. 다 올라왔네요. 얘네도. 독일 같은 경우도. 유럽의 웬만한 나라를 그렇게 막 중리산이 했어도 거의 신고가 다 왔어요. 얘네들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프랑스였지. 프랑스가 뭐 3,000명 나왔다고 막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프랑스를 봐야 되겠구나. 그것만 보고 끝낼게요. 프랑스. 왜 그래. 이탈리아 말고. 인터넷이 왜 이럴까. 프랑스를 한번 보면은 얘네는 좀 아직 못 올라왔네. 진짜 이게 언제야 이게. 3월달에 굉장히 많이 받았다가, 프랑스는 솔직히 회복을 못했어요. 많이. 이제 절반 회복했네요. 딱 여기서 더 갈진 모르겠다. 자, 웬만한 나라들이 좀 주요국들은 거의 다 회복을 했고, 중국도 많이 회복했죠. 중국도 진짜 많이 올라왔었죠. 해서 저는 코로나 이렇게 증가세를 보여줌에도 요때 막 3월에 그렇게 무너질 때, 이때를 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요때 증시가 다 무너졌어요. 요때. 근데 지금 상황은 이래요. 근데 신고가다 전부 다. 근데 국내에서 200명 나왔다고 갑자기 지수가 대폭락을 한다?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
거기에 공매도 이슈 있죠. 그것도 어제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영상 길어지니까 우선 이 정도로 하고 더 말씀 이거까지 드려야 되는구나. 그러고 비대면 진료 가능성 있다. 의료법 개정하게 되면은 지금까지 오래 기다린 내용이죠. 의료법 개정이 돼야 되죠. 그게 가장 큰 거예요, 원래. 그리고 정치. 이거는 이런 테마들은 좀 지수가 재미없을 때 갑자기 슈팅 오는 애들 있어요. 그리고 미중 뭐 딱히 특별한 이슈 없었고, 반일 솔직히 이제 거의 끝난 테마 같다. 그리고 행정수도가 있었네요. 행정수도 걔네는 이제 다음 주 정도에서 좀 재밌는 거 나올 수도 있겠다. 자, 오늘은 영상 이 정도로 마치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